이 문자 뭐야? 무슨 일이지? 일단 바이오 사이언스 사이트에 들어가 볼까? 뉴스가 올라왔네. 한번 봐야겠다. 속보입니다. 현재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코비드-19의 변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가급적 다수의 모임에서의 마스크 해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뉴스룸 앵커 코로나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이구나. 백승훈 교수님이 뭘 올리셨네? 바이러스는 독을 뜻하는 라틴어의 비루스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에 기생하는 물질이고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는 생물체와 유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간자적인 물질로 전염성 감염 원인입니다.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미생물 모든 생명체에 감염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제나 항균제에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인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전염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생긴 감염성 질병을 줄이는 것은 질병이 발병된 이후에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면역을 기억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면역이 필요하군. 그럼 면역이 중요한 게 뭐지? 학교에서 DRG2라는 유전자가 면역에 연관이 있다 했는데 한인석 교수님께서 DRG2에 대해서 연구하셨다고 하던데 스토리를 한번 볼까? DRG2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RG2라고 하는 분자는 생물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냐면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국정 교수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DRG2는 새롭게 발견된 그런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기능은 면역학적으로도 암 세포들의 어떤 것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DRG2를 제어함으로써 암을 치료한다든가 면역작용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미래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DRG2에 대해서 우리 생명과학부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DRG2 유전자는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럼 DRG2 유전자랑 면역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실험을 한번 찾아볼까?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쥐는 두 종류입니다. 바로 DRG2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쥐와 DRG2를 보유하고 있는 쥐. 여기서 잠깐 웨스턴 블롯이 뭔지 아시나요? 웨스턴 블롯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석할 시료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영동을 통해 시료 단백질을 사이즈별로 분리하여 줍니다. 전기영동 키트를 준비하고 먼저 전기영동 키트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합니다. 전기영동 개를 만들고 알맞게 만든 리졸빈 용액을 키트에 넣어줍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용액을 천천히 주입하도록 합니다. 아이소프로페놀을 넣어 겔 표면이 매끄럽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겔이 굳었는지 확인을 하고 아이소프로페놀 용액을 버립니다. 다음 스태킹겔을 키트에 넣어주고 시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구를 끼워준 후 붙입니다. 굳은 걸 확인한 후 기구를 빼주고 전기영동 키트를 다시 조립하여 줍니다. 키트에 러닝 버퍼를 넣어준 후 전기를 주입시켜 전기영동을 작동시킵니다. 전기영동이 끝나면 키트를 분리하여 겔을 유리판에서 떼어냅니다. 이때 겔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트랜스퍼 버퍼를 수조에 채우고 3M 페이퍼와 멤브레인을 넣어줍니다. 아까 떼어낸 겔도 수조에 넣어줍니다. 재료들을 겹쳐 쌓아서 압착되게 눌러주고 트랜스퍼 카세트 위에 스펀지에 쌓아서 압착된 재료를 올려줍니다. 트랜스퍼 카세트 뚜껑을 덮어 조립한 후에 조립한 카세트를 트랜스퍼 장치에 가득 부어주고 뚜껑을 덮고 전류 공급 장치에 연결하여 작동합니다.
카세트를 꺼내어 프로틴이 멤브레인으로 잘 이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멤브레인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블라킹 용액을 넣어 교반합니다. 멤브레인에 HRP가 붙은 DRG2에 대한 항체를 넣고 HRP 효소에 대한 기지를 넣은 후 엑스레이 필름을 인화하는 기계에 넣어주면 끝! 실험한 결과 WT는 DRG2 단백질을 관찰할 수 있었고 DRG2KO는 DRG2 단백질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DRG2를 가진 G와 DRG2를 발현하지 않는 G의 항원을 접종한 다음 이 두 G가 만드는 염증 반응을 엘라이자 실험을 통해 면역 반응을 분석해볼까요? 먼저 G를 마취시킵니다. G가 마취되었는지 확인한 후 실험을 하도록 기다립니다. 마이크로 헤마토크리 튜브의 끝을 혈액이 흐를 때까지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튜브를 제거하고 솜으로 지혈해주고 G가 마취해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채취한 전혈을 냉장 원심 분리기에서 45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위에 있는 용액이 혈청입니다. 타이펫을 이용하여 혈청만 새로운 튜브에 옮겨줍니다. 시료를 준비한 후에 엘라이자 실험을 해봅시다. 우리가 시료를 가지고 분석할 실험 방법은 샌드위치 엘라이자입니다. 실험에서 분석할 항원은 마우스 IL-6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할 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라이자 실험에서는 많은 버퍼, 즉 완충액들을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먼저 캡처 안티바디 솔루션을 엘라이자 플레이트에 코팅해주는 단계로 희석한 캡처 안티바디 솔루션을 각 웰에 100마이크로리터 넣게 되는데 코팅 버퍼 12ml에 캡처 안티바디 60마이크로리터를 넣어 딜루어트 캡처 안티바디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 키트에서 제공하는 캡처 안티바디는 200배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배로 만들어주기 위해 코팅 버퍼에 희석하는 것입니다. 12ml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6엘 한 판에 사용할 코팅 안티바디 양입니다. 우리가 96일에 각각 100마이크로리터씩 넣어주니까 실제로 필요한 양은 9.6ml입니다. 우리가 피패팅을 하면서 용기에 묻어나면서 등 여러가지 루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싱 버퍼를 통해 워싱을 해주는데 우리가 사용할 워싱 버퍼는 PBS입니다. 다음 단계는 블라킹입니다. 블라킹은 SA 딜루언트 자체를 넣어주어서 블라킹하면 됩니다. SA 딜루언트에 1% BSA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플레이트에 항체가 붙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잘 블라킹됩니다. 또 워싱을 하고 샘플과 스탠다드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스탠다드는 제일 높은 농도가 500pg/ml입니다. 이것을 투폴드 시리얼 딜루션을 쭉 해서 더 낮은 농도로 희석을 하는데 이 스탠다드를 희석할 때도 SA 딜루언트를 사용합니다. 워싱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은 비오틴이 붙어있는 디텍션 안티바디 처리를 하는 것인데 디텍션 안티바디도 캡처 안티바디처럼 이 키트에서 200배로 농축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SA 딜루언트 12ml에 60마이크로리너 디텍션 안티바디를 넣어 희석한 후에 처리를 해줍니다. 다시 워싱을 하고 아비딘 다시 HRP를 처리합니다. 아비딘 다시 HRP는 이 키트에서는 1000배 농축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2ml의 SA 딜루언트에 12마이크로리터에 농축되어진 아비딘 다시 HRP를 넣어 희석하고 각 웰에 100마이크로리터씩 처리를 합니다. 또 워싱을 하고 सब스트레이트 A와 B를 1:1로 섞어서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탑 솔루션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솔루션은 황산입니다. 황산 처리까지 하고 나면 흑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도록 합니다. 먼저 정리하자면 실험군과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와 그래프들은 실험군과 샘플을 이용하여 실험을 한 후 흑광도를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와일드 타입인 DRG2가 있는 G에서 독성 LPS 반응에서의 항원의 양을 측정한 결과 값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DRG2 유전자를 보유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원의 양이 증가하면서 방어체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DRG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독성, 즉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DRG2 유전자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사멸하여 예방이 된다는 거군. DRG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면역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식은 잘 드시죠? 건강에 좋지만 드시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면역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클로렐라, 인삼, 된장, 청국장, 고추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논문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들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인 줄 알았죠? 엔딩 좀 보고 가요.